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그 다음에 부정처사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뇌물죄 가운데도 굉장히 중대 범죄로 해당이 돼서 부정처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권한 범위 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있어요. 수 있겠네요, 법률적으로는. 네. 과거에 현직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아주 포괄적으로 본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보면 또 못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선자도 그러냐? 이건 또 새로운 문제. 명태균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그 PNR 여론조사 결과를 대선 홍보물에 직접 사용한 정황 등등이 이제 지금 밝혀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뭐 밝힐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기 때문에 그때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띄워주시면 2021년 8월 2일. 교체할 사람 누굽니까? 네, 조사 시점이 7월 31일로 나오죠. 그리고 이 포스팅 자체는 8월 2일에 된 건데요. 누굽니까 도대체? 정권 교체해낼 사람 누구입니까? 했는데 이제 차기 대선 이렇게 쭉 그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 이제 PNR 자료를 근거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를 했다고 나오죠. 앞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비용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갖다 땡겼었다. 그래도 상관없나요? 아니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저게 그 후보나 캠프하고 상관없이 한 거를 인용한 거야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연락을 해서 뭐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만들어 봐라. 우리가 그 쓰게 그런 사전에 어떤 의사소통 하에 했다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원래 그런 여론조사 방식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일종의 선거 운동의 방법으로 비용을 쓰는데 비용 부담을 안 한 거잖아요. 후보 측이.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를 받은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슈가 생겨날 수 있죠. 이 여론조사도 이거 기부라고 카운트를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요? 비용이 3억 7,52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기부로? 그런데 그 돈을 받으러 가겠다고 해서 강혜경 씨한테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서울을 갔는데 서울 가서 돈을 받아온 게 아니라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비 반띵을 한 거고 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뭐 기부행위 금지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그 수뢰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그 다음에 부정처사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 이거에 해당한다. 죄명. 죄명. 그러니까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뇌물죄 가운데도 굉장히 중대 범죄로 해당이 돼서 징역 5에서 10년 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그런 범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천을 그렇게 거래했다는 줬다는 게 이제 조금 명확해야 이제. 아니 김영선 의원이 자기 육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덕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려고 한다. 그 육성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정처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또. 이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당선자가 정당의 공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권한 범위 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있어요. 수 있겠네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또 피해갈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과거에 현직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아주 포괄적으로 본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보면 또 못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선자도 그러냐? 이건 또 새로운 문제예요. 당선자. 현직 대통령이야 직무 범위를 넓게 봤어. 그래서 뇌물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뇌물죄 처벌을 폭넓게 인정을 해줬는데 요건 당선자 신분이었다.
근데 이거 진짜 법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 해괴망측한 해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 안 해도 돼. 뭐 이런 방식으로 쭉 법기술을 부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법보다는 상식, 법보다 주먹 그건 안 되겠지만 상식적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게 나오던 시점에서는 여론조사 심의위나 선관위에서는 특별히 뭐 모니터링이 없었던 겁니까? 저거는 아마 그 공표 신고하고 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같아요. 네. 신고하고 한 여론조사인데 그거를 누가 제대로 뜯어보질 않았는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로 데이터를 봐야죠. 그래서 설문 문항의 문제는 없었는지. 근데 문제는 설문 문항을 이상하게 만들었으면 그때 이게 필터링이 됐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설문 문항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묻는 건 약간 변형해서 묻는 거. 그거를 다 누가 점검하지는 않거든. 모니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선관위에 신고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고 하면 애시당초 설문 문항 구조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었을 것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제 저 응답이 왔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한 데이터 결과를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좀 약간 보정을 좀 이렇게 심하게 했다든지. 그게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강혜경 씨가 얘기했어. 이것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조작이다. 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 조사가 이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그 네. 여심위에 공개된 여론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 뭐 미래한국연구소 조사겠죠. 네네.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 본선, 경선 포함해서 61차례나 1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가 어젠가 그제인가 창원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그 브리핑을 했는지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련해서 뭐 위법 혹은 탈법,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명태균 씨도 피해가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실명으로 예전엔 뭐 HC, W 뭐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실명이 하나하나씩 언론 보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서서히 갈라진 시점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할 때 황종호 씨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황종호 씨는 여전한 실세가 맞고 그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40년 지기에 또 대통령은 40년 기본이 지기가 40년입니다. 많아요. 기본하면 그 지기의 아들입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대선 캠프 때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그 여사 뒷덜미를 수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태균 씨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황종호가 명태균을 끊어내라라고 이제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점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서 황종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됐다. 근데 황종호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여전한 실세로 있는 상황이고 뭐 명태균 씨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럼 명태균 씨는 그때부터 대통령이랑은 조금 멀어지고 대신 여사 쪽과 조금 더 연락을 좀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야기된 황종호 행정관의 개입으로 멀어졌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은 증거들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2021년 11월에 당내 경선이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당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 무렵부터 이른바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그 윤핵관들이 일종의 인해 장막을 치면서 이제 명태균을 비롯해서 약간 사적 인연으로 그동안 계속 그 관여를 해왔던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했던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이른바 윤핵관 욕을 막 하고 다닌 거고. 그 펄펄 끓는 솥 그래서 서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 그것도 맞고
황종호 행정관 얘기도 그 연결선상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럼 칼같이 끊어졌냐? 네.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지. 대통령 옛날만 네. 못해졌다 정도지. 대통령과도 네. 연결은 돼 있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연락이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그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완전 대목이었던 거예요. 대목이었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올해 총선인데 올해 총선 대목은 제대로 못 본 거지. 그렇죠. 명태균 씨가 대목 제대로 본.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윤핵관 그리고 이제 황종호 씨는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패밀리 비슷한 관계에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 명태균 씨하고 관계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정부 운영에 있어서 좀 그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윤핵관과 황종호 씨는 이제 끊으라고 했는데 박절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가족, 그러니까 네. 집사람과 가족들은 그걸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인연을 맺어 왔는데 그마저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관계가 없다, 명시를 잘 모른다, 아내는 이런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소위 얘기하는 사설 정보지까지 명태균 씨한테 보내면서 그에 대한 뭐 피드백을 받는 뭐 이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대통령 당선되고 최소 1년 이상은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실과 혹은 뭐 이제 대통령 부부와 어느 정도까지 연이 있었는지는 일단 명태균 씨가 추가로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한참 뭐 내놓더니 요즘은 약간 좀 많이 조용해졌어요. 네. 뜸한 것 같죠?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긴 뒤로 조용해졌어요. 아. 제가 쭉 취재를 해보면 취재를 또 하셨군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인지라 예. 여기저기서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녀들도 있고 또 창원이라는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네. 뭐 명시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면 아무개네 집에 딸내미 누구 황금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동네에서 조금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창원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거침없이 기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뭐 다 하더라고요. 밥도 먹으러 다니고 뭐 다 움직여요. 그리고 뭐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 모르겠어요. 다 했네요. 네. 근데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위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강혜경 씨를 지금 계속 검찰이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명태균 씨가 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뭐 그 조여온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혜경 씨 조사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증거를 쭉 확보하고 나면 당연히 일단 현재 검찰 조사는 그렇다고 더 위로 갈 건 아니고 이게 명태균 씨 정도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정도 요 정도까지가 이제 수사 대상인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추가로 더 올라가긴 어렵고. 뭐 예상은 그렇게 되죠. 서울로 와야 됩니다. 서울로. 예, 서울로 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요? 창원지검에서 그냥 그 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천만 원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털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 펄펄 끓는 솥이 나왔죠. 지금 뭐 무사 어깨 위에 앉은 주술사 나왔죠. 이 와중에 이걸 그냥 창원에서 끝내야 됩니까? 저는 뉴스타파 기자들, 뭐 경향신문 기자들 특별수사본부 꾸려가지고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중대 범죄로 검사 10명인가요? 20명인가요? 조직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차원에서의 왜 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안 합니까? 특수본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유능한 검사들이 저는
이 황당한 전 국민이 매일 아침 세상에 조선시대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의 신문을 보고 있는 와중에 네. 어떻게 창원지검에서 그냥 끝냅니까? 이건 아니죠. 근데 서울로 올라오려면 서울로 와야 됩니다. 방향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대구도 있고 네. 저기 분당도 있고 동탄도 서울- 있는 것 같고 시청도 있는 것 올라오려면 같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네. 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거쳐 대거- 올라와야 얘기들이 돼. 나오는 게 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예. 지금 핵심 제가 봤을 때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러니까 네. 창원지검장이 누군지가 지금 핵심이에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분 되게 친윤 인사로 유명한 아, 분이잖아요. 그래요? 검찰 사랑이 매우 넘치는 분이잖아요. 아. 검찰 수사를 잘하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을 상당히 아. 애정하는 아, 분으로 윤석열 누군가 대통령이 사랑. 네.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검사로 이번 인사 때 간 거예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고 그리고 나서 창원지검에 간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요 용이다. 네네. 명태균 용이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검찰에 계셨었으니 검찰도 나름의 뭐 다른 일반적인 검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랑 그 사람들도 이제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요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도 뭔가 살 길을 좀 찾아야 된다. 혹은 야, 우리 이렇게 계속 끌려가다는 정말 박살 나겠는 걸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선택들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전엔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생각 없어요? 네. 어,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무지성으로 갑니까? 아, 검사들이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아니 그거는 뭐 의미 없는 수식어고 네. 그러니까 자기 앞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렇게 계속 그냥 몰라요, 뭐 안 할래요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뭐 야당도 계속 뭐 칼 갈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기자들이 이래요. 야, 박장범 KBS 사장 되는 거 맞아, 그 보니까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창수도 검찰총장 되겠네.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인생을 살 거면 우리 모두 박장범처럼 살자. 그럴까요? 아니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그럼 고의 짧게 잠깐만 좀 하고 해볼까요? 넘어갈까요?